한강. 그건 그냥 강 아니야? 왜 모두 한강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는 런던에서 온 도시 재생 전문 기자 앨리스 테일러입니다. 사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환경 보건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한강입니다. 몇 달 전 제가 도시 환경에 대한 글로벌 포럼에서 발표자로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한 발표자가 무척 열정적으로 한강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그 사례를 세계 도시들에게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한 도시가 강 하나를 정비했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될까 싶었거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속한 영국의 도시재생 전문지에서 한강에 대한 기사를 쓰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한강이죠? 라고 편집장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앨리스, 한강은 단순히 강이 아니야. 그곳은 서울을 살린 심장이야. 직접 가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결국 서울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연 한강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시 재생과 환경 복원의 모델이 되었는지, 그것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 도착한 서울은 활기로 가득한 대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 택시 기사님과 짧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도 한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강 취재를 위해 왔다고 하자 기사님은 웃으며 서울 사람들은 한강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부터 제대로 구경해 보세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한강이 단순한 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소 근처의 한강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시의 한복판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공원 곳곳에선 조깅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청년들까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선 순간부터 느껴지는 강한 시민의 삶과 연결된 공간이라는 감각이었죠.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강이 언제부터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웠을까? 저는 이 강이 과거에는 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공장 폐수와 생활 쓰레기로 가득했던 강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숙소로 돌아와 서울에 사는 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강이 이렇게 변한 건 88 서울 올림픽 때문이야. 그게 정말 큰 계기가 되었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한강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이야기는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 시절의 서울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외형적인 발전은 이루었지만 환경 문제는 심각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강은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였고 국제적인 행사인 올림픽을 앞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깨끗한 강을 넘어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도시 전체의 삶을 바꾼 강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한강의 변화 과정을 직접 탐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보겠다고 결심했죠. 저는 그날 밤 한강에 대한 여러 자료를 읽으며 상상을 펼쳤습니다. 과거의 사진에서 보이는 한강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염된 물과 그 주위를 뒤덮은 쓰레기들. 하지만 올림픽 이후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환경 복원과 도시 재생 노력이 한강을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도시의 강이 단순히 물길을 정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바꾸고 도시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세계적인 모델로 자리 잡는 것. 저는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강. 과연 이 강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서울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달리던 중 강변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년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두 분의 모습은 무척 평화로워 보였고 그 풍경은 제가 한강에서 가장 먼저 느꼈던 따뜻함과 여유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두 분은 흔쾌히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들은 1980년대부터
이 한강 주변에 살며 강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직접 목격한 산증인이었습니다. 아유, 그땐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됐죠. 남편분은 이야기를 시작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비만 조금 와도 강물이 넘쳐서 주변은 완전히 진흙밭이었어요. 길도 질퍽거려서 나갈 때면 무조건 장화를 신어야 했고, 비라도 많이 내리면 집 주변까지 물이 차오르기도 했어요. 아무리 도심에 있는 강이라고 해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니 사람들한테는 그냥 불편한 존재였죠. 부인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때는 진짜 볼품 없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공원이 잘 조성되어서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지만 예전에는 강 주변으로 가는 것조차 꺼려지는 곳이었어요. 강물에서 냄새가 나기도 했고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걸 보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강변길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닦인 곳이 거의 없어서 비가 오면 발이 푹푹 빠지는 흙길 뿐이었죠. 그 시절을 회상하는 두 분의 이야기는 강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세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그럼에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오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남편분은 한강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강이 주는 매력이 있었어요. 그땐 시설이나 관리가 엉망이어도 우리 같은 동네 사람들이 이 강 주변에 기대며 살았죠. 아이들도 강가에서 놀았고요. 물이야 탁했지만 그래도 여기 강이 주는 바람이 좋았거든요. 그러다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대규모 한강 정비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 부부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공사 소음이 어찌나 컸는지 매일 새벽같이 들렸어요.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될까 싶었죠. 워낙 강이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강이 달라지더라고요. 흙길이 조금씩 정비되고 물가 근처가 정리되기 시작했죠. 부인께서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노고를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강둑을 새로 쌓느라 흙을 나르고 돌을 옮기던 분들이 있었어요. 비가 와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고생이 많구나 싶었죠. 나중에 강이 완전히 정비되고 나서는 그때 일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더 실감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노고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부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당시 한강 정비에 참여했던 산업화, 세대의 노력과 희생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분들은 말 그대로 도시를 살리는 일을 하신 거죠. 강 주변을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해서 오늘날 이렇게 한강이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저 공사 소음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두 분은 올림픽 이후에도 한강이 점점 더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강변을 정비하고 도로를 닦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공원이 조성되고 자전거 도로가 생기면서 강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도 잘 정비되어 있고 자전거를 타고 멀리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지금의 한강을 바라보며 남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강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니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불편은 다 보람으로 남은 거죠. 그리고 강을 정비했던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모습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강이 단순히 깨끗한 강을 넘어 한 세대의 헌신과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의 공간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강변에 거주하며 한강이 변모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이 변화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두 분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한강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강은 우리 세대가 겪어온 세월을 비추는 거울 같아요. 이들의 말처럼 한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서울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강변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살아온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강이 한국의 산업화 세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강변에서 만난 노년 부부의 이야기는
한강의 과거와 현재를 더욱 생생하게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분들이 묘사한 1980년대의 한강은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 노력들이 한강을 정말 모두가 사랑하는 공간으로 완벽히 바꿀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품은 채 한강의 또 다른 모습을 탐방하던 중 뜻밖의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변 공원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잠시 쉬며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그리고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한강이 완전히 도시 속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실감하던 순간, 제 옆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한 외국인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고 영어로 한국 친구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된 강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니요.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그녀의 말에 흥미를 느낀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프랑스에서 온 도시계획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도시 재생 사례를 연구하러 서울에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시 재생 전문가로 일하면서 많은 유럽 도시를 봐왔어요. 파리, 런던, 베를린 같은 곳들도 강을 중심으로 도시를 발전시켜 왔죠. 하지만 한강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단순히 강 주변을 정리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활용하도록 만든 점이 정말 독특했어요. 그녀의 말은 제가 한강에서 느꼈던 감정과도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한강의 과거 이야기를 전하며 이 강이 오랜 시간의 노력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이 강은 예전에는 매우 오염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고 들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그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한강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데는 그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산업화 세대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강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단순히 정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 순간 저는 그녀와 함께 바라보던 한강의 풍경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운동을 하며 땀 흘리는 청년들, 강변에서 책을 읽는 중년들, 그리고 아이들과 산책을 즐기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은 단순히 도시의 중심을 흐르는 강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삶에 깊이 녹아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한강에도 작은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강변을 걸으며 본 풍경 중에는 강변의 일부 구역이 출입 금지로 묶여 있거나 공원 이용 규칙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이 이렇게 깨끗해진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 강변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움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해요. 공원 같은 시설은 늘어나지만 강 본연의 모습은 점점 잊히는 것 같거든요.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도시 재생이 성공했다고 해도 한강이 단순히 시설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었죠. 자연과 도시의 조화라는 과제가 여전히 이 강에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한강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강은 도시 재생의 완벽한 성공 사례일까? 아니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를 남긴 진행 중인 이야기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의 한강은 한국의 산업화 세대가 만든 기적이자 그들의 땀과 노력이 남긴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남으려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요. 침대에 누워 한강을 따라 흐르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이 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깊은 여운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강을 찾아 천천히 강변을 걸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따라 산책을 하다 보니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강의 변화를 만들어낸 산업화 세대의 헌신, 그리고 강이 변모하는 과정을 지켜봤던
주민들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한강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곳곳에 조성된 공원과 정돈된 자전거 도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리는 잔디밭과 쉼터까지. 강 주변은 그야말로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고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이 이토록 평화롭고 여유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저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그 이야기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강이 오염된 강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여정에는 단순한 개발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노년 부부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면 질퍽한 길을 장화 없이는 다닐 수 없던 시절, 강이 범람할 때마다 생계를 걱정하던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한강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서 공사 현장의 소음과 먼지를 견디며 한강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보았던 그들의 증언은 지금의 한강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산업화 세대, 바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이 세대는 한강의 변화를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했을 뿐만 아니라 한강 정비 사업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날의 한강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강둑을 쌓고 물길을 정비하며 하루하루 작업을 이어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강은 단순히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변 주민으로서 한강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 역시 또 다른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강 주변에 흩뿌려진 땀과 노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지만 변해가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바로 옆에서 봤기에 압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강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한강은 단순히 깨끗해진 강이 아닙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한강이 정비되고 나서도 사람들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원이 조성되고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시민 문화가 뿌리내리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강은 계속해서 변화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사람들, 강변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젊은 세대, 조깅을 하며 강바람을 맞는 이들까지 이 모든 모습은 한강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강변에서 만난 한 프랑스 도시계획 전문가는 한강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도시 재생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곳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특히 이 강을 변화시킨 것은 단순히 기술과 자본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세대를 초월한 노력이라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한강의 이야기는 도시 재생의 세계적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한강을 벤치마킹하며 배우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 강은 단순히 정비된 강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세대가 함께 만들어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이 여전히 발전 중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한강을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너무 몰리면서 자연이 훼손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한강이 지금처럼 사랑받는 공간으로 남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이 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할 겁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저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대한민국이 겪어온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강은 대한민국 산업화 세대가 남긴 위대한 유산 중 하나이자 앞으로도 도시 재생과 환경, 보존의 가치를 이어갈 중요한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한강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이 강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이 보여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서울을 떠나며 저는 이 강이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한강은 이미 하나의 기적이지만
그 기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을 만들어낸 산업화, 세대와 이 강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강.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 중 하나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이 몰려왔습니다. 앨리스, 한강은 어땠어? 한국은 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던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한강은 템스강과는 완전히 다른 강이야. 템스강은 수세기에 걸쳐 자연스럽게 도시와 함께 형성됐잖아. 그런데 한강은 단기간에 맨주먹으로 만들어진 강이더라.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묻자 저는 한강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강은 심각하게 오염된 강이었어. 그런데 단 몇십 년 만에 깨끗하게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와 공원을 조성해 지금처럼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든 강으로 변모시킨 거야. 템스강처럼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사람의 땀과 열정으로 이뤄낸 신화에 가까운 기적이었지. 오늘은 영국 기자 앨리스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강의 기적,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한강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두 담고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자부심과 새로운 시선으로 다가갔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